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죠. 첫 시간이었던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중에 하나의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을 하는데, 메소, 이집트, 황하, 인더스, 우리가 보통 4대 문명이라 합니다. 예. 이제 이 4대 문명들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에는 특히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면 좋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심히 봐서 중간고사 때나 기말 때 틀리는 일이 없도록. 네. 그리고 세계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 부분은 거의 정답률이 6, 70%에 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가벼운 마음으로 듣되 틀리지는 않도록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소포타미아, 쌤이 이제 앞으로 줄여서 메소로 할 건데요. 메소의 특징은 개방적이라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산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변에서 이쪽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일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유일하게 여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이제 강이죠,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형성된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메소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여기가 지금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인데, 여기가 아나톨리아 지역이라 해요. 여기가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들이 내려와서 조금씩 이제 물줄기가 굵어지면서 강이 되는 거죠. 유크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여기가 이제 범람은 하는데, 여러분, 불규칙적으로 범람합니다. 이게 이집트하고 또 좀 차이점이에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집트는 규칙적으로 범람해요. 불규칙적으로 범람을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보다는 조금 개방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집트는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형태로 이제 삶을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저번보다 더 많은 홍수가 났을 때는 피해가 너무 커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은 메소가 좀 더 있다. 그 다음,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명을 세운 사람들이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인.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수메르인.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문명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집트가 먼저냐, 메소가 먼저냐에 대한 논쟁은 좀 있습니다만은, 메소가 먼저라고 봤을 때는 수메르인들이 처음으로 문명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르, 라가시, 니네베, 우르크, 바벨론, 이런 도시국가들을 세우게 됩니다. 특징은요, 왕이 신의 대리자라는 신권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정치를 하는데 요거 잘 봐요. 신권정치 자체는 이집트하고 공통점입니다. 다만 신의 대리자예요. 이집트는 신 그 자체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집트는 왕이 신입니다. 왕이 이꼬르 신이지만 메소는 그 정도는 아니다. 네가 신은 아니야. 하지만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신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신한테 필요한 걸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신권 정치고요. 당연히 중요한 게 치수죠. 왜? 이게 농경이죠, 농경.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을 어떻게 땡겨오냐에 따라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는 다 신교입니다. 다양한 신들을 믿었고 현세관이 있어요. 현세관.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뭔가 범람하고 뭔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사이에서는 오늘날의 삶이 내세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내세는 어떨까 궁금은 있지만 지금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현재 집중해서 살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현재 집중하자. 그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영원 불변의 것들을 막 찾기 위해서 길가메시가 돌아다니는데 결국에는 현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요게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피라미드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피라미드 끝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지구라트는 약간 평평합니다. 평평한 형태의 지구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의 피난처로 이제 건설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재단 겸 홍수의 피난처가 아니었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가볍게 듣되 좀 중요한 것들은 조금은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 왕은 신의 대의자다, 현세 중심이다, 이런 거. 그 다음 지구라트, 이런 거. 그 다음 세기 문자를 씁니다. 세기 문자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 태음력.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상업도 굉장히 발달해요. 이 지역에 이제 들어서는 앞으로의 모든 문명은 무조건 중개무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쪽에서 물산을 사서 서쪽에 팔고, 서쪽에 물산을 사서 동쪽에 파는 무조건 중개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는 상인들도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았고, 이 지역하고 인더스 문명하고 이제 무역을 했다라는 증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옛날부터 상인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상인들은 낮에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또 낮에 덥잖아요. 더운데 움직일 수 없죠. 그럼 밤에 시원할 때 움직이는데, 그럼 밤에 움직이려 하면 뭘 보고 움직여야 되겠어요? 밤하늘에 별을 보고 움직여야 되죠. 밤하늘에 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달도 있죠. 그래서 이 달을 중심으로, 태음력이라는 건 달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태음력이라는 건 달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그 다음 육집진법을 쓰고요. 일주일,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일주일, 그 다음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보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 파트는 여러 번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문화 파트만. 쐐기 문자를 사용했고, 태음력, 육십진법, 일주일이 있었다, 점성술이 발달했다. 되겠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이게 현세 중심이었다는 거, 쐐기 문자, 태음력, 육십진법, 일주일, 점성술 발달, 수메르인, 이런 거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발전을 좀 보면요. 이 지역은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메드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 이 아무르인이 세운 대표적인 국가가 바벨론 왕국이에요. 바벨로니아 왕국, 구라고 되어 있죠. 뒤에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구바벨로니아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함무라비 국전이에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이 함무라비 거점인데요. 여기 이제 보복주의,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은 있었겠죠, 그전에도. 하지만 이제 돌에 새겨져 있는 법이다. 사실 그전에 이제 성문법이 있었다라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꼭 인류 최초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하지만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성문법이 발달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을 돌에 새겨놓음으로 인해서, 돌에 새겨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법이 바뀌지 않겠죠? 한번 돌에 써여져 있으면 그 법을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바뀐 법을 또 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지배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이 성문법인데, 보복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표적인 여기 나오는 말이고요. 그럼 신분차별,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노예한테 처벌하는 게 다르고 지배자한테 처벌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형, 그러니까 때리거나 팔을 자르거나 귀를 자르거나 이런 거예요. 영토 확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아무르인들이 구바벨론을 세웠고, 그 구바벨론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함무라비 법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도 파견합니다. 도로와 운하를 건설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교통을 발달시켰죠. 여기 적어놨죠. 인류의 최초의 법전은 우루 남무 법전일 것이다 라고 하고요. 히타이트,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기 있으면 요 위에 지금 아나톨리아 지역, 아까 설명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히타이트 민족들이 나오는데, 요 민족들이 내려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히타이트 민족은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최초의 철기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 국가에서 최초의 철기 국가인 히타이트 민족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여기서 좀 집중하자 싶은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이 한무라비 법전이죠, 한무라비 법전. 요 정도. 나머지는 사실은 쌤이 좀 세게 날라면 우로나무 같은 거 낼 수 있어요. 우로나무 법전 같은 거 낼 수 있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그거 말고는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앞에 나왔던 거, 이 지금 빨갛게 칠해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쌤 체크 해주는 거, 한무라비 법전 정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면 모의고사에서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정말 지장 없고, 선생님 내신 준비하는 데는 좀 나머지 것들을 조금 더 해라. 뭐 우르남무라든지 히타이트에서 바벨론이 멸망했다든지 정도 체크해주면 좋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아까 메소는 개방적이었다면 이집트는 폐쇄적이죠. 이게 지금 이집트인데요. 이쪽으로는 지금 황해바다로 막혀있죠. 동쪽은 황해바다로 막혀있고 서쪽은 여기가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만 잘 막으면 사실상 이집트는 천의 요새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제 폐쇄적이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BC 3000년경 이제 나일강 유역의 멤피스하고 이제 테베 같은 통일 왕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요거보다 좀 높게 잡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먼저냐, 메소가 먼저냐, 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집트는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이제 범람하기 전에 땅이 있고 범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내 땅이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약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범람하기 전에 먼저 재놨다가 범람했다가 다시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땅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 네 땅인가가 계산이 될 정도로 그만큼 기약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아까 뭐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드인 이렇게 바뀌었던 메소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크게 변화 없이 그 민족 그대로 거의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파라오가 신의 신 나의 아들이라는 게 결국 신이에요. 신. 아까 메소는 뭐였어요? 신의 대리자였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냥 신 그 자체예요. 신 그 자체로 군림하는 신권 정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치수예요. 물을 얼마나 잘 땡겨오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내세관이 중요해요. 내세관. 그러니까 메소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를 고민할 만큼의 삶이 여유롭지 않았다고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는 주변 민족의 침입도 거의 없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근데 현재 이 모습 이대로 가겠지. 왜? 나일강도 범람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생존할 거니까 후세에도 내세에도 태어날 거니까 미라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그 피라미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자의 서.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더라. 그 다음에 오시리스 신화. 이게 다 내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세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사자의 서라든지 오시리스 신화 같은 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시험에 요건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피라미드, 사자에서 오시리스 신화 요런 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두고요. 미라는 아까 쌤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미라는 내세관하고 연관돼 있다. 그래서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이 건조 지역이고 사막이다 보니까 사람을 묻으면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묻으면 잘 안 썩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미라를 만들어서 좀 유지하기가 좀 유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부 신베 신전이라 해서 남세스 2세가 때 만들어 놓은 대형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전도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상형 문자를 사용했어요. 아까 세기 문자였죠? 여기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력. 아까 태음력이었어요. 메소는. 여기는 태양력. 그리고 십진법.
아까 60진법이었죠? 여기 10진법. 여기 천문학도 발달하고 수학도 발달합니다.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해요. 좀 정리를 해주면요. 중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집트, 그러니까 메소에 반대되는 것들을 좀 찾아내면 이 파트는 굉장히 쉬워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폐쇄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메소랑 반대라는 거. 그 다음에 파라오가 왕인데 왕 자체가 신이라는 거. 여기도 그나마 중요한 건 뭐다? 치수였다는 거. 그 다음 내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미라, 피라미드, 사자에서 오시리스 신화, 아부 신배 신전 같은 거 있다는 거. 요런 건 쌤이 아부 신배 신전 같은 거 요런 건 충분히 쌤이 중간고사 때 조금 어렵게 내면 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상용 문자 썼다는 거. 태양력, 십진법. 이렇게 보니까 또 다 외워야 되네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해줄 거예요. 메소하고 이집트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좀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